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수입니다. 항상 건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뉴스 보고 계실 건데요. 미국, 이란 긴장 고조가 계속 강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군비도 강화되고 있고 경제 제재도 유지가 되고 있고 군사 시위도 있고요. 훈련도 있고요. 또 서한을 나누고 하면서 갈등이 깊어지는 요소까지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게 될 건데요. 현재 미국, 이란의 긴장 고조가 되는 이런 전개인데 살펴봐야 될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 하나하나가 이 양국의 긴장을 좀 더 커지게 만드는 요소가 아닌가 싶은데요. 무튼 결과에 대해서는 후에 얘기하는 걸로 하시고요. 이번 5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요. 참고로 이 배경이죠. 여기는 중동입니다. 중동 중에서도 파란색이 2개 보이죠. 그 중에 이렇게 잘라서 이 왼쪽 여기는 뭐 페르시아만이라고 주로 부르죠. 오른쪽은 오만만입니다. Gulf of Oman입니다. 네, 그렇게 된다 말씀드리고요. 아래쪽에 있는 곳은 아라비아 반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여기 곳 이런 거 있는데요. 오만하고 UAE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볼록히 나온 거는 카타르. 여기 지금 좀 사이에 또 섬이 하나 더 있죠. 여기는 바레인이 되겠습니다. 위에 이렇게 뭐 선 많아 보이고 막 지형 아주 막 복잡해 보이는 곳 있죠. 여기는 이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란의 위치는 여러분들인데 너무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네, 고의적으로 이 아제르바이잔 위치도 같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제르바이잔 위치까지 같이 익숙해지기를 바라는 생각에 계산해서 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란은 아무튼 중동에서도 동쪽에 있고 중동에 몇 안 되는 비아랍권 나라 중에 하나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왼쪽 밑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동쪽에 아프가니스탄이 있고 왼쪽에 이라크, 서북 쪽에 뭐 카프카스 나라들 튀르키예가 있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어떤 외신 언론의 내용을 좀 토대로 해서 좀 기억할 만한, 기억해야 할 점들을 가져왔습니다. 잠재적인 군사적 충돌이 많아지게 되면서 많아진 잠재적이라는 게 좀 중요하긴 하죠. 아직도 뭐 무력 충돌이 물리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나라 간에요. 하지만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사실 때문에 좀 기억을 많이 해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이것들을 전부 다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분야인데요. 군비 증강이 되겠습니다. 물론 핵 시설 문제 때문에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건 맞는데 이러한 골자 때문에 양국이 지속적으로 이 근방 지역에서의 군사력을 좀 강화시키고 있죠. 어떻게 하고 있냐 보겠습니다. 자, 미군 같은 경우는 뭐 페르시아만, 아라비아만 이렇게 다들 부를 수 있는데 무튼 위치는 대강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표시하는 것 있죠. 레이저 포인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동그라미 치고 있는 곳 있죠. 여기입니다. 완전히 이란의 앞마당에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봐야 될 건요. 이렇게 이란의 앞마당에 있는데 바레인이라든지 쿠웨이트라든지 이런데 미군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일단 미국하고 많이 연결이 돼 있죠. UAE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근처에 또 무슨 소식이 있냐. 인도양 포함해서요. B2 스텔스 폭격기라고 돼 있는데 뭐 스텔스는 다들 아시죠?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화물기, 공중급유기, 칼빈슨 및 해리 트루먼 항공모함까지 배치가 돼 있다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군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여기서 하실 말씀이 많을 거예요. 일단 제가 드리는 초점은 뭐냐? 이렇게 이란을 억제할 만한 것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공중급유기란 거는 어떤 전투기를 멀리 보내고 돌아오게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단기간, 단거리를 갔다 오는데 공중급유기가 굳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살짝의 이동이 필요할 때 중간중간에 뭔가 에너지 충전을
해야 되겠죠. 기름 충전해야 되는데 그때에 필요한 것이고, 항공모함은 살짝만 알려드리면은 뭐 거의 뭐 한 국가의 전력이라 봐도 될 정도로 비행기를 띄우기도 하고, 정말 그 바다 어디서든지 띄우면은 그 근접한 육지를 공격할 수가 있죠. 타격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항공모함이 한 대만 와도 정말 그 이하 여하 따르는 뭐 순양함, 뭐 전투함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항모 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두 개나 배치가 된다는 소식입니다. 이거는 꽤 크다는 걸 의미하죠. 지금 이란에 대한 뭔가 시그널을 크게 주고 있는 겁니다. 진짜 실제로 공격하지 않는다 해도 무력으로 뭔가 언제든 즉각 대응이 가능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란도 역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도 알려드렸지만 이란 역시 계속 이스라엘로부터 타격을 많이 받았던 핵시설 인근의 방공시설들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복 작업을 하고 있고 레질리언스를 좀 키우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 맥락으로 이런 것을 보시면 되겠는데, 미사일 능력 추진하고 있고요. 어디든 날아오든 간에 억제하고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죠. 호르무즈해란 것은 여기 있습니다. 이란이 지금 보시면 남부 국경에 좀 볼록 튀어나온 데 있죠. 약간 올라간 데 있죠. 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해제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표시하고 있는 이 동그란데, 여기가 호르무즈해 쪽인데요. 여기에 방공 시스템을 강화시킨다는 겁니다. 석유가 많이 가는 곳이기도 하고 현재 미군 항공모함도 주변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곳이죠. 다른 나라 군대도 꽤 여기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무튼 여기서의 방공 시스템을 강화한다. 매우 중요하겠죠. 이란 정부로서는요. 플러스 해당 지역에서의 군사활동 대량 증가, 뭐 진짜 큰 예를 들면은 군사훈련이 있겠죠. 합동 군사훈련, 다른 나라와 같이요. 그런 등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미국과 이스라엘 작전, 그것들과 이란 대리 세력 간의 갈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국 모두 어떠한 군사 작전이 고조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원체 이 핵시설 타격을 원했었고요. 미국에게 그것을 좀 약간의 압박을 넣을 만한 수준이 되는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에 이란에게 두 가지 카드를 던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과의 단독 협상에 와서 핵을 해제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타격을 해서 그것을 파기하는 것을 지켜보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좀 더 강경적일 수 있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맞아떨어진다 봐야죠. 이 두 존재가요. 네, 이것에 대항하는 이란 대리 세력에 대한 움직임도 분명 존재합니다.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공습을 하고 있죠. 가장 큰 골자는 뭐냐? 2차로 사실은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휴전 협상 말하는 겁니다. 그 가자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그런데 중간에 그 하마스의 어떤 뭐 무기 다시 만든다든지, 그 사이에 휴전 기간에 있었던 어떤 불신이라든지 여러 작용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질을 먼저 다 풀어라, 하마스에게 요구했었던 거죠. 그것을 해야 협상자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마스는 당연히 하마스 입장에서는 그것을 거부했죠. 원래 하던 대로 2단계로 넘어가자 이렇게 한 것이었고, 이스라엘은 2단계로 넘어갈 상황이 아니다. 하마스의 스탠스를 봤을 때, 최근 스탠스를 봤을 때 2단계로 넘어가면은 큰일 난다 이렇게 판단하죠. 그래서 지금 아주 두 존재가 지금 아주 큰 갈등에 있습니다. 아직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하마스의 그 입장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인질을 모두 풀어달라라는 그런 말을 안 들었다라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공습을 재개했다. 요즘에 소식 들려오죠. 이란 대리 세력에 이란이 지지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무기 제공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고 있습니다. 뭐 잘 모르겠지만은 후티 반군에게는 최소한 좀 여러 차례로 뭔가 무기를 보내주는 것으로 일단 판단되고요. 헤즈볼라에게도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좀 많이 잦아든 상태인 것 같습니다. 무튼 이러한 상황들이
좀 더 이 갈등의 구조, 충돌의 구조를요,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이스라엘 작전과 이란의 어떤 그 대비, 이렇게만 봐도 복잡한데, 거기 한층, 두층 더 겹겹이 이란을 도와주는 외부 세력들이 더 개입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손 볼 일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미군이 후티 반군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거는 하마스가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전쟁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마스가 먼저 테러를 분명히 심각하게 일으킨 게 사실입니다. 무튼 이제 그러한 사건 이후로 10월 7일이죠. 후티가 사실은 이란 대리 세력 중에 가장 빨리 반응을 했습니다. 거의 뭐 얼마 안 돼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미사일 보내서 공격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영국, 미국 중심으로 후티 반군을 좀 제압을 했거든요.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더 큰 규모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죠.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는 것을 더 강력하게 보여주는 그런 스탠스거든요. 이란의 대리 세력 중에 그나마 좀 건재하게 남아있는 후티 반군까지 완전히 타격시키겠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생션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미국, 이란이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사실 경제 제재가 좀 크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사실 오랫동안 이란을 제재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더 압박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제재를 했는가, 그리고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봤을 때 크게 세 개라고 합니다. 원유 수출, 이란의 원유 수출에 대한 제재, 그리고 은행 시스템, 이건 뭐 자산 동결과 관련돼 있죠. 해외 외화를 쓸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결국에는 돈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무튼 그런 것들, 플러스 군수 산업, 그렇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란이 수입을 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이제 제 말씀드린 거는 이걸로 통해서 쉽게 말하면 돈을 벌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즉, 이란의 어떤 예산을 통해서 핵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란은 어떨까요? 뭐, 정말 그 경제적으로 좀 의존이 될 수밖에 없는 유럽과 미국이 있는데, 이들이 제재를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든 핵은 만들고 싶잖아요. 때로는 다른 유럽과 미국과 한때 핵 협상을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좀 트여서 뭔가 시그널을 보여주는 건 핵을 안 만드는 건데 핵을 몰래 몰래 만들려고 했었죠. 속도 느리지만. 네,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 완전히 제재를 세게 받고 있고 핵은 어떻게든 존립을 위해선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건데 그러려면은 경제 지원받을 수 있는 다른 루트를 찾게 되는 거죠. 그게 어디냐? 러시아랑 중국이었습니다. 협상 테이블 유도 실패했죠. 아무튼 미국은요. 네.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경제 협력원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 것이고 필사적으로 핵 개발에 집중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재정을 모아가지고 도리어 우라늄 농축 및 미사일 개발을 강화시켰다.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해보면요. 긴장고조 갑니다. 군사력 시위인데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러시아, 중국이 같이 있죠. 이란하고의 어떤 미국과의 어떤 반대되는 관계를 좀 맥락을 잡아서 그리고 각각의 복잡한 지역적 이해관계까지 다 갖춘 다음에 같이 군사훈련을 합니다. 미군은 지속적으로 B-52 폭격기를 띄움으로써 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라 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거, B-52 이런 것들 좀 자세히 아시는 분들 있으면 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하는 것 같긴 한데 좀 더 자세하게 알고 계신 분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 계속 대규모 훈련을 하고 있다. 언제든 딱 지시만 내려지면 바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실수 거의 없이. 이란 같은 경우도 페르시아만 이쪽에서
같이 협력하고 있는 러시아, 중국이랑 합동 해군 훈련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 리마커블, 한번 신경 쓸 부분이죠. 위치가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이게 생각보다 크긴 해요. 아라비아만 뭐 페르시아만 아무튼 간에 이 걸프 지역 있죠. 꽤 넓어요, 여기가.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약간의 고립이 되는 그런 영역이지 않습니까? 페르시아만이요. 약간 숨통 트이는 오른쪽에 있긴 한데 이러한 지역에 미국 군대도 있고 다국적 군대도 있고 심지어 러시아, 중국까지 액티비티를 하는 오퍼레이션 가는 그런 드릴하는 그런 곳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긴장 고조될 만하죠. 장거리 미사일을 그리고 그런 것과 관련된 무기고를 보관하는 무기고 보관 이런 시설들 하는 미사일 도시, 미사일 시티, 뭐 미국 말로다가 미소 시티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특정 용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공개했다 하더라고요. 미사일이 그래도 억제할 만하다, 억제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뭔가의 쇼맨십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자, 이러한 미사일 도시 공개와 관련해서 뭔가 군사력으로 시비를 하는 그런 위치가 어디냐? 오만만에 있는 샤이드 베헤슈티 항구란 곳인데요. 오만만이 어디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호르무즈 해협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 페르시아만이라고 했습니다. 그 오른쪽 이렇게 좀 T인데 있죠. 완전 나가면 인도양, 진짜 순수 인도양인데 그 사이에 이렇게 약간 넓어지는 거 있죠. 여기가 바로 오만만이고요. 오만만 왼쪽 밑에 이렇게 조금 길다랗게 생긴 나라가 이게 오만이 되겠습니다. 저도 오만은 한번 여행한 적이 있는데 UAE도 그렇고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아무튼 뭐 바다가 예쁩니다. 그건 뭐 일단 각설하고 일단 이런 근처에 여기에 오만만을 끼고 있는 이란 남부 제가 표시하는 지역 한번 표시하는 게 좀 빠르겠죠. 레이저 포인터 말고 형광펜으로 좀 하겠습니다. 노란색은 잘 안 보이니까요. 뭐 파란색깔 해볼게요. 여기 제가 지금 표시한 지역에 샤이드 베헤슈티 항구가 있습니다. 바로 그 근처에 있을 걸로 예상되는 미군의 전력들, 항공모함 2척이랑 여러 가지 뭐 공중 구비기라든지 뭐 화물기라든지 뭐 B2 폭격기라든지 공격기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 볼 수 있는 거죠. 무튼 이런 데서 이런 군사력 시위를 한다는 건 이란도 일단 어떻게든 만반의 준비를 하려는 건데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란은 현재 위협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방공 시스템이요. 작년에 이스라엘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파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한테 S-300이 있거든요. 이란한테. 근데 좀 더 고도화된 S-400을 러시아에게 요구하려는 그런 입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군 훈련 같이 하는 거죠. 이란도 역시 군사력이 약하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파트입니다. 서한 및 외교적 데드라인. 이거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요, 특정한 시기를 주면서 이란에게 옵션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했나 보겠습니다. 일단 배경을 말씀드리면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2018년이 그 시기였죠. 이때 기존에 있었던 JCPOA라고 부릅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유럽과 미국이 이란과 함께 조인해서 만들었던 이런 핵 협상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거를 탈퇴했습니다. 오바마 시절 때 있었다가 그 다음에 트럼프 1기 때 탈퇴를 했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란에게 이득 게 너무 많아서 또 미국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거 포함해서 탈퇴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계속 이렇게 러시아, 중국에게 여러 가지 뭐 핵 기술이 된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최소한 경제적인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두 달 안에 합의 도달하든지 아니면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뉴스 보면요, 지금 이미 뭐 많은 긴장감 고조와 함께 뭐 공격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 여기에 외신에 의하면 두 달 안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기사를 가져온 게 3월 26일자이기 때문에 이 주의 시기로부터 두 달 안이니까 진짜 봄 내로 되겠죠. 봄, 스프링 내로. 그때에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뭔가 이때도 역시 이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비즈니스의 어떤 협상의 카드 그런 마인드셋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데드라인 정한 상태다. 이렇게 뭔가 협상적인 측면을 많이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란으로서는 뭔가 미국의 어떤 우위할 점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행동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앞으로 이란의 행동, 미국의 그 반응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뭐 여러 가지 이런 5가지 요인으로 봤을 때 긴장이 고조가 되어 있고 사실 공격을 서로 해도 그렇게 그다지 부자연스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 건 맞습니다. 물론 만약에 전쟁은 피하는 게 맞겠지만 혹시나 그런 갈등, 전쟁, 충돌이 발생하면 미국 내도 그렇지만 이란 내의 상황이 아주 많이 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해서는 기회가 되면 또 영상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더불어서 이란이랑 이 사우디아라비아 등지, 중동 지역, 이 사이의 지역 플러스 페르시아만을 좀 이해하고 싶으면요. 네, 여기는 지역들의 어떤 섬이라든지 이런 여러 명칭을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That is why.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 되면 이 지도 같은 걸 통해서요. 이 페르시아만에 있는 뭐 연안 도시라든지 섬 이런 것도 한번 자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면은. 자,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자, 오늘 생각보다 그래도 시간을 많이 안 끌고 했는데 하나씩 잘 보면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번 잘 만들어서 댓글을 달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란 소식과 계속 말씀드렸던 시리아 근처 소식들, 뭐 헤즈볼라, 후티,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등지의 소식이 계속 들려오는 게 있으면 여력이 있을 때마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이상 주민수였습니다. 아디오스.